소제목 문단 기능 적용하려면 쭉 특수문자부터 문자표 입력한 기능부터 범위 잡아서 굴림에 18포인트 작업하시고, 자, 이렇게 작업했죠? 자, 그 다음에 하향은 요 특수문자는 하향색 글자가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범위 바꿔서 글자 색이 하얀 건 공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공정무역 핵심 원칙 범위 잡아서 글자 색을 하향색으로 넣어줍니다. 하향색으로 넣으면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 글씨가 없어졌어요. 막 이럴 거예요. 자,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영역 잡혀있는 요거 지금 하얀색 바탕에 하얀 글씨를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음영색 빨강도 마찬가지로 딱 요 공정무역 핵심 원칙에 맞춰서 음영색이니까 요 범위 잡혀져 있는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음영색은 글자 모양인데 위에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면에다 대고 영역 블록 잡은 검정색에다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메뉴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 모양 메뉴에서 자주 쓰는 메뉴는 밖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없는 애는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음영색은 기본 탭 메뉴에 아래쪽에 보시면 음영색 있습니다. 음영색을 빨강으로 선택해서 결과를 설정해 주십시오. 자,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아래쪽에 소제목 하나 더 있죠. 공정무역 제품 소개 소제목도 마저 할까요? 자, 얘도 굴림의 18포인트 기울임 강조점인데요. 굴림의 18포인트는 특수문자에서부터 전체 잡고 다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넣어주세요.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기울이는 건 이 특수문자는 똑바로 되어 있거든요.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글씨는 공정무역 제품 소개만 잡으시고, 공정무역 제품 소개만 잡으시고 기울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울이기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글씨에다가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강조점은 지금 공정무역 제품 소개 글자 위에 동그라미 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걔가 강조점인데 떨어져 있죠. 공정무역 4글자랑 소개 2글자에만 강조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강조점은 먼저 4글자 먼저 공정무역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공정무역 드래그 하시고, 글자의 강조점이니까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우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우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면서 이번 강조점은 확장 탭에 있어요. 확장 탭에 아래쪽에 강조점 있습니다. 강조점 메뉴 열어서 모양에 맞는 강조점, 비어있는 동그라미죠. 비어있는 동그라미 모양 2번째 메뉴 찾아서 선택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정무역 위에 똥똥똥똥 이렇게 강조되는 문구 하나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소개에서도 반복하시면 돼요. 소개 잡고 우클릭 글자 모양, 강조점 그대로 열려있는 거 모양 설정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공정무역 소개까지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나요? 자, 이제 문단번호 기능 하겠습니다. 문단번호 기능 사용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대다들 노트 필기 안 하고 선생님들이 다 프린트물 준다고 그러고 다 요즘 선생님들도 필기 안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제가 40대거든요. 저의 전후이신 분도 아마 20대는 공감 못할 거야. 우리는 죽어라고 썼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가루 날리도록 칠판에 쓰면 우린 죽어라고 노트 필기 받아 적었죠. 그럼 막 받아 적다 보면 종치잖아요. 못 받아 적으면 친구한테 그 노트 좀 빌려주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빌려주면 응 없어. 자기도 못했다고 맨날 거짓말 치잖아요. 지 다 했으면서. 기억나시나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정말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정리했어요. 맨날
1번 동그라미 외쳐 뭐 역사 이렇게 한글 하겠다. 한글 입력하고 두 번째 줄에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번호 맞춰서 쓰잖아요. 1번으로 뭐 스타일 작성, 이거 작성할 게 없어요. 이거 예시 2번 작성한 다음에 표 입력하면 요 번호는 또 두 번째 단원도 넘어가면 번호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번호 맞춰서 2번에 엑셀 이렇게 입력해서 맞추는 거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보통 똑같이 이렇게 번호 입력하는데 앞에 요 문단번호 기능이라는 걸 입력해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요거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 저만 보세요. 하실 거 없어요. 실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번호 하나 입력해서 한글 입력하고 엔터 치고 한글 입력하고 엔터 치고 엑셀 입력해서 엔터 치고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요걸요 한글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에 문단번호 기능 서식 메뉴에 문단번호 모양이라는 걸 만들어서 번호 1번점, 2번점 제가 이렇게 하나 설정했어요. 없는 거에서 설정했죠.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엔터 치면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져요. 그리고 엑셀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들어가져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하다가 제가 이 엑셀을 지워야 돼. 그럼 저가 직접 입력했다라고 하면 엑셀 지우고 3번 파워포인트를 2번으로 바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으면 엑셀 지우면요. 알아서 밑에 3번이 2번으로 이렇게 올라와져요. 번호 수정이 그냥 지절로 막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놓으면 번호 막 쳐서 입력해야 되는 거 수정 작업할 때 내가 번호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번호는 고민할 게 없다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한글과 파워포인트 사이에 제가 아까 메모장에서 이렇게 입력했던 것처럼 중간에 내용 들어가려면 엔터 치고 칠 거 아니에요. 엔터 치고 얘는 한글의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수준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글 하위 수준이잖아요. 그럼 하위 수준으로 입력하고 싶으면 요 서식 메뉴 뒤에 보면 수준 감소 증가 버튼이 있거든요. 감소 버튼을 누르면 수준이 하나로 이렇게 내려가져요. 그리고 표 스타일, 표, 차트 이렇게 수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수준도 맞출 수 있고 기능 적용할 수 있는 걸 문단번호 기능 사용, 수기로 다 입력하는 걸 기능으로 만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이렇게 작성하면서 입력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시겠지만 오늘은 시험 기능이니 먼저 입력하실 때 번호를 제외한 본문만 먼저 쭉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타일 하는 것처럼 문단번호 하나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적용하는 것까지를 봐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만들겠습니다. 문단번호 기능 사용 지문 보시면요. 1수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2수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그리고 줄간격 180%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오른 왼쪽에 지문 보면 우리 지금 수준이 두 개인데 1수준의 번호 모양은 뭐로 보이시나요? 제일 첫 번째 수준은 반가로죠. 반가로, 반가로가 첫 번째 수준이고요. 그 하위 수준으로 2수준이 A, B 반가로예요. A 반가로, B 반가로를 2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2개의 수준을 작업할 것이고, 이 2개 수준을 지문에 따라 작성한 다음에 요걸 요 본문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를 만들어주는 게 요 문단번호 기능 사용이에요. 기능의 수정 작업을 먼저 진행할 건데, 한 번에 적용하려면 먼저 문단의 기능을 적용하고 싶은 문단을 선택하세요. 6개 문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 기능을 적용하려고 해야 되니까 요 메뉴는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문단 번호 글머리표 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요 메뉴 보이실 거예요. 문단 번호 글머리표예요. 글머리표면 문단 번호예요. 문단 번호 메뉴를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봤었던 그 메뉴가 이렇게 열릴 거예요. 열렸나요? 자,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고요. 지금 현재 문단 모형은 없다. 이거 이제 입력할 거잖아요. 자, 요 문단에 적용할 건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요 순서가 1수준, 2수준,
문단 번호에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랑 제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1수준의 가나 반가로, 2수준의 AB 반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일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전 이건데. 똑같죠? 똑같죠? 자,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고르셔서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수정하는 것과 이거 골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선택해서 아래 이거 그대로 설정이 아니라 아래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수정할 거 수정해야 되니까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수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이제 수정 작업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수준 2개 작업할 거고요. 그 중에 먼저 1수준입니다. 1수준의 번호는 괜찮죠? 가 반가우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면 20포인트 들어쓰기 해야 된다고 했고 오른쪽 정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번호의 위치에서 고정하시는 거예요.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미리 보기에 본문이 조금 들어가져 있는 것 마냥 모양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문단이 들어가졌죠? 거기에 가 문단 번호는 안 따라 들어갔잖아요. 이걸 오른쪽 정렬까지 시켜주시면 가의 번호 모양도 문단 따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1수준은 앞으로 좀 나오고 2수준은 1수준보다 조금 들어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1수준 다 하셨으면 2수준 선택하셔서 2수준의 번호 모양 역시 괜찮죠? A, B 반가로 들어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번호 모양은 건드릴 거 없고 너비 조정 2수준은 30포인트의 정렬은 오른쪽 정렬입니다. 우린 나는 2수준까지밖에 쓸 게 없으니까 2수준만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럼 1, 2수준이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한글에서 내 손으로 띠띠띠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띠띠띠 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기능 없으니까 다 기능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작업할 거 다 지문 작업했으니까 설정을 누르시면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골랐었던 그 맨 밑에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만든 거를 이제 이 본문에 적용시킬 차례잖아요. 만든 걸 선택해서 설정 누르면 되거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 조금 본문보다 조금 뒤어쓰기 써줬죠.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앞에 문단 번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몇 수준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음에는 다 1수준을 기준으로 번호가 이렇게 쪼로록 매겨져요. 근데 우리는 몇 수준 해야 되는지 보이죠? 첫 번째 취약자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성은 1수준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2수준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선택하시고 서식 메뉴 맨 끝에 보시면 한 수준 감소, 한 수준 증가 버튼 있어요. 1수준에서 2수준으로 내리는 건 감소예요. 감소 버튼 한번 누르면 2수준으로 내려가져요. 한 수준 감소입니다. 맨 끝에 있어요. 한 수준 감소 버튼 눌러서 이렇게 2수준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5번째, 6번째 문단도 가셔서 2수준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누를 때마다 2, 3, 4로 내려가지니까 잘못 내렸으면 다시 한 수준 증가 버튼 눌러서 올리시면 됩니다. 안 나오신 분?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줄간격 180% 아직 맞춰야 되거든요. 이 줄간격은 문단 모양 기능에 있고요. 편집 도구 상자에 붙어있는 요거예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160%인데 180%로 하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띄운다라고, 지금보다 더 넓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요건 문단 전체 가에서부터 마지막 B 문단까지 선택하셔서 문단의 줄 간격을 전체 180%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보다 조금 더 넓게 줄 간격을 이렇게 펼친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문단 모양 기능 적용했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표 보겠습니다. 표. 자, 표는 우리가 앞에서 표 작업했었던 것처럼 줄수와 칸수를 세워서 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내용 입력하신 다음에 편집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었었던 앞선 표는 별달리 입력하고 작성만 하면 충분히 표가 작성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아직도 멀었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합치기라고 하는 셀과 셀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들을 실행할 건데 합치고 싶은 셀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볼가바구니 2개 셀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의 셀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록을 잡습니다. 블록 잡혔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합치기. 면 잡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실 때 면 잡고 하시는 거예요. 검정색 영역에 되고. 그럼 행복한 장학감도 셀 합치기. 가나도 셀 합치기. 스리랑카도 셀 합치기. 제품에 관한 이야기 2개도 2개 셀도 셀 합치기 합니다. 자, 합치고 난 다음에는 한 줄로 입력되어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한 줄로 입력시켜주고 열의 너비가 여기 줄 칸의 넓이가 원산지나 품목은 되게 좁아도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제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칸의 너비를 조절해 줄 건데요. 칸의 너비를 조절할 때는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세요.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선을 직접 이동할 수 있어요. 선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 방향 표시등이 켜지거든요. 커서 모양이. 그럼 그 모양이 나타났을 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커서를 이동해서 칸의 너비를 조절해 주세요.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는 합치기 기능이랑 선의 너비, 칸 너비를 조절해서 본문과 최대한 비슷한 너비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지문 보면 표 전체 글꼴에는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그럼 하던 대로 표 전체 목록 잡으시고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상단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잡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셀 배경색에 이번에는 면색이 아니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삽입해 줄 건데요. 자, 면색이 들어가 있는 건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메뉴 들어가셔서 배경색이니까 배경 메뉴 선택하시고요. 배경 탭에 이번엔 색 아니고 면색 아니고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 메뉴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라데이션 메뉴의 유형을 가로로 설정되게 되어 있으니까 가로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입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라데이션 두 가지의 색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자, 지문대로 그라데이션의 가로와 시작색과 끝색을 설정하셨다면 설정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문대로 작성한 다음에는 테두리 봐주시면 돼요. 테두리에 이번에는 전체 표의 맨 위와 아래에 이중실선 잡혀 있으니까 전체 영역 설정하신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테두리 탭 메뉴 들어가셔서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하시고 표의 가장 위와 가장 아래쪽에 이중실선 테두리 넣어주시는 작업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동시에 목록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테두리 하나 더 있으니까 그라데이션 넣었었던 첫 번째 줄 잡으시고 다시 셀 테두리 매경 메뉴 들어가셔서 종류를 이중실선에 이번에는 아래쪽만 테두리 한 번 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실선 테두리 위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의 맨 왼쪽과 맨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마치 테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가 지금 테두리가 개방되어 있는 테두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그럼 얘도 전체 영역 설정하시고 셀 테두리 배경 메뉴 들어가셔서 종류를 맨 위에 없음, 빨간 색깔 대각선 그려져 있는 없음 메뉴 선택하셔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테두리 설정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선이 지워진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 못하고 두 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한국무역공정무역협의회는 글자 모양이랑 그리고 장평도 글자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 정렬 문단 모양이 있으니까 그거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메뉴에서 글꼴, 궁서 크기는 24포인트, 진하게까지는 편집도구 상자에서 가능하지만 장평 없으니까 장평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 기본 탭의 장평을 105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정렬까지 이렇게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표랑 요 글 기관명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띄워쓰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꼭 몇 칸 띄워야 돼요 이런 규칙은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띄워쓰기 되어 있으면 나도 띄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엔터 치셔서 띄우시면 됩니다. 기능 설정에 얘는 반드시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보이는 대로 작업을 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쪽번호 하나 삽입할 건데요. 쪽의 번호예요. 그래서 메뉴는 쪽 메뉴에 있습니다. 쪽 메뉴 선택하시고 쪽 번호 삽입할 때는 그쪽 안에 커서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요 본문에 커서가 있을 것이고 쪽에 쪽 번호 매기기 메뉴 들어가셔서요. 쪽 번호 매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쪽 번호 위치는 저희는 왼쪽 한쪽 문서짜리 요거 보시면 돼요. 한쪽 문서짜리. 자, 보세요. 저희 교재 지금 저희가 쭉 교재는 지금 정가운데 쪽 번호가 입력되어 있죠. 그죠? 저희 교재는 지금 정가운데 쪽 번호 있잖아요. 난 정가운데 있는데? 아니, 우리 교재 쪽 번호. 교재 쪽 번호. 1-116페이지 교재 쪽 번호. 교재 쪽 번호는 맨 정가운데 되어 있죠. 모든 페이지에 정가운데 넣어져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지문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럼 요 왼쪽에서 오른쪽 맨 밑에 구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쪽 번호는 8번으로 시작한다라고 했고 번호 모양 뭐예요? 8번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번호 모양 메뉴 열어서 8번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게 1, 2, 3 동그라미 번호 모양 고르시면 되고. 자, 요거 줄표 있어요 없어요? 양쪽 이렇게 양쪽 번호 양쪽 끝에 없죠? 그럼 줄표 넣기 체크 해제하면 미리 보기에 줄표 바로바로 빠져요. 줄표 필요 없으면 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작 번호 몇 번으로? 8번으로 시작 번호 8번 지정하는 8번 설정하시고 넣기 버튼 누르시면 쪽 번호 8번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작업을 위해서 요쪽 번호 때문에 구역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자, 구역 나누기 다른 거를 살펴볼 건데
8번 요쪽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가세요. 우리 어제 했었던 도형 그리기 쪽번호 보이나 안 보이나 봐주세요. 안 보이죠? 구역 나누기는 구역 나누기 한 곳에서부터 쪽번호나 머릿말 기능을 삽입하면 다음 페이지에는 들어가져요. 보이죠? 아래로 내려보시면 다음 페이지에는 쪽번호랑 머릿말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작업할 때 내가 그냥 하던 대로 머릿말 기능 입력하고 쪽번호 입력하면 앞 페이지랑 상관없이 그냥 내 거를 내 페이지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요걸 구역 나누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